자, 여러분, 저번 시간에 우리는 이런 거를 배웠어요. 뭐냐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가 있다라고 약속을 하자. 즉,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했었죠. 그쵸? 네. 이번 시간에 좀 더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x의 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되는 숫자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x는 루트 마이너스 2. 그치만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도 제곱을 해주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쵸? 요거를 받아들였을 때, 얘도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쵸? 얘도 제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이 말은 x제곱이 마이너스가 2가 되는 x는 요 말과 같은 말이고, 그 x는 어떤 게 있어요? 요 말은 어떤 게 있죠? 방금 위에서 봤듯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가 있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루트 2도 제곱을 해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렇죠? 얘는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 즉 뿔마 루트 2의 i가 되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a가 0보다 클 때, 첫 번째로 루트 마이너스 a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루트 a 곱하기 i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근데 곱하기는 생략을 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두 번째, 마이너스 a의 제곱근은, 이건 무슨 의미예요? 마이너스 a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a가 되는 수, 이런 의미죠. 얘는 마이너스 a에 제곱해서 마이너스 a가 되는 수, 얘는 어떤 게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있죠. 마이너스 a가 있는 건데, 얘는 위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6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마이너스 루트 36의 i라고 표현할 수 있죠. 얘는 66에 36이니까 6의 제곱이면 얘가 없어지죠. 그래서 6i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한번 예시를 봅시다. 마이너스 11의 제곱근이라고 하면은 얘는 무슨 의미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1이죠.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1이 되는 수를 구하라는 거니까.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의 i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11은 어떤 수의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은 어떻게? 방금 전에 얘기했던 뿔마 루트 2i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곱근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제곱근이라는 게 사실은 루트의 기호 명칭이에요. 지금 여기서 제곱근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얘를 부르는 거예요. 얘를.
루트 마이너스 2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말인 거예요. 우리 루트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이 기호 자체를 명칭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이라는 표현이랑은 서로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이라는 거는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는 숫자들이라는 거고, 제곱근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이미 루트 마이너스 2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이거의 그냥 명칭일 뿐이죠. 명칭. 제곱근 마이너스 2는. 그러니까 이 둘을 헷갈리게 해서 예전에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출제를 했었는데 사실 말장난일 뿐인 거죠. 네.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새로운 내용을 조금 더 나가 볼 거예요. 근해 공식. 근해 공식 우리 다 기억하고 있죠? 근해 공식은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계속 외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어떻게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에서 x의 근은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라는 거였죠. 이거 근해 공식 중학교 때 거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이거는 유도하는 그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꼴 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죠. 자,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4의 1 뿔마 루트 마이너스 23이네요. 네. 그러면 얘는 1 뿔마 루트 23 각각 4분의 i가 되는 거죠. 그쵸? 자, 우리 전에는 중학교 때 이 근해 공식을 배울 때는 요 안에 부분이 음수가 되면 안 됐어요. 그쵸? 근이 없다라고 하고 그냥 넘어갔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허수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소수 단위에서 복수수 범위에서 해가 존재하죠. 네, 허수라는 해가 허수의 해가 존재하죠. 자, 허수해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근데 허수해 이렇게 얘기를 하기엔 너무 기니까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허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허근. 네. 그러면 실수해는 뭐라고 부르겠어요? 실수해는 실근이라고 부르겠죠. 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근해 공식에서 근해 공식 다시 한번 써볼까요? 근해 공식에서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에서 실근과 허근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예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양수이면 실근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음수이면 허근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부분이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근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근이 하나밖에 없죠. 이런 거를 중학교 때 뭐라고 불렀냐면 중근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중근이 된다라는 거죠. 즉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 다시 써볼게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에서 a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두 개의 실근을 갖고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면 한 개의 중근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실수죠. 실근. 대부분 이제 한 개의 중근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중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개의 실근을 갖게 되는 거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 개의 허근을 갖게 됩니다. 이거 한번 따져볼까요? 예를 들어서 9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이 0이라고 해봅시다. 이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원래는 실근 허근을 따지려면 근의 공식에다가 넣어가지고 근을 구한 다음에 그게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따져야 되는데 실근 허근만 판별을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그것만 계산하면 된다.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만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66에 36, 94, 36 0이 되네요. 그러면 얘는 뭘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즉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죠. 네. 한 개 더 해볼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 이꼴 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해주면 9 빼기 3, 18, 64, 24는 마이너스 15가 되죠. 얘는 0보다 작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허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즉 두 개의 허근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근을 판별할 수 있다는 것까지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